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마지막 4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 소시 오늘 마지막 영상 어떤 중요한 내용이길래 이렇게 막 예고를 하나요? 라고 하셨을 텐데 자 오늘 저녁까지는 제 생각엔 좀 기분 좋은 소식들로 이제 설날이지 않습니까? 좀 기분 좋은 소식들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이야기는요. 내일 아침 첫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시를 좀 따라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저녁에 올리면 꼭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아침 영상으로 하겠지만 아마 아침 영상도 또 비슷하게 따라서 올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거 가만히 지켜보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너무 좀 제보가 많아서 조만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고 자, 어찌됐건 이번 영상에선 기분 좋은 소식만 제가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가수 임영웅님의 이 위상은요. 역시나 주말에도 변함없이 쏟아집니다. 연애편지 음원 영상도 700만 뷰 돌파. 서클 차트에서도 차트 점유율이 3.5%로 1위. 상위 0.2%라고 돼 있어요. 임영웅은 새해에도 기록 대행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소식까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가수 임영웅님의 소식들과 위상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가수 임영웅의 이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한 가지가 바로 더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기사인데요. 이상한 기사를 먼저 보여드렸네요. 자, 어찌됐건 요걸 먼저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라는 유현석 장학사 분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이 밝았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누구나 설레이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감소, 기후환경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리세계, 디지털세계, 생물세계. 물리세계라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인 거죠. 뭐 우리가 책상을 든다거나 공을 던진다거나 이걸 다 물리력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력이 행사되는 세계, 현실 세계와 이 디지털 세계,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터넷 세상이죠. 그리고 생물 세계, 생물 세계는 말 그대로 생명의 탄생, 뭐 유전자, DNA, 뭐 세포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융합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라고 적혀 있으면서 AI, 인공지능을 비롯한 가상현실 공간 등의 AR, VR 기술력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활용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은 그걸 활용해서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거죠? 자, 나아가서 이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와 환경의 이런 조화로운 발전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느냐? 앞으로 어른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교육을 해줘야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 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추진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미래 사회, 이들이 제시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다양성의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4차 산업 사회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힘을 합쳤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의 세계만 해도 이 다양함이 이루어져서 치러지는 경기잖아요. 그것을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 재능과 역량이 다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는 축구를 잘하고 임영웅은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다양성을 빛내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잘하는 전문가들이 합쳐지는 구조,
협업하는 구조로서 사회가 흘러가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 역시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실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칼럼인데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노래를 잘하는 대명사로 소개가 됩니다. 물론 요거 한 줄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고작 이 한 줄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그게 되겠냐. 근데 중요한 대목이죠. 이미 이런 유사한 기사가 정말 많이 근래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사한 기사냐? 소씨가 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름 자체가 주는 파워, 임영웅이라는 이름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남다르냐? 바로 가수 임영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임영웅처럼 부르네? 임영웅만큼 부르네? 아이고 임영웅인 줄? 자, 이런 말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노래를 잘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직결된다라는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이미지 자체가 이 전문가들과 대중들에겐 노래 잘하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슈퍼스타로서 불리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처럼 하네라고 하면 축구를 잘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이 현실적으로 노래를 잘한다라는 의미로 직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 최고죠? 최고의 가수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스쳐 지나갔던 기사들, 자,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2의 임영웅을 찾아라. 여기에서도 제2의 임영웅,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제2의 최고의 가수를 찾아라 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이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제2의 임영웅을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엉망진창이죠. 이 미스터 트로트는 이 진혜성 씨가 학창시절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이 박지현 씨도 장윤정님과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 심사가 공정성이 있긴 한 거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나아가서는 불타는 트롯맨은 어떻습니까? 이 황영훈 가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사가 정식 협회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박지현 씨와 관련이 있다는 장윤정님의 소속사에서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일축 지었고요. 그 외에 이 진혜성 씨와 황영우 씨는 별다른 대응이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꾸 제2의 임영웅을 찾아라. 뭐 이럴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이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임영웅이 1대 진이니까 제2의 임영웅 찾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미스트롯 때도 제2의 송가인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당시 때 기사는요, 미스트롯이 끝나고 미스터 트롯이 시작했기 때문에 미스터 트롯을 홍보할 때 제2의 송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미스트롯 2가 나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제2의 송가인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제2의 임영웅을 말했습니다. 아니 미스트롯의 진은 송가인 씨인데 왜 미스트롯 2에서는 송가인 씨가 아니라 갑자기 임영웅을 찾았을까요? 아, 송가인 씨가 TV조선을 떠나서 지금 TV조선에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스터트롯 2는 또 제2의 임영웅입니까? 제2의 송가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스터트롯이 할 때 제2의 송가인을 외쳤던 것은 송가인 씨가 아직 남아있을 때고 미스트롯 2 때는 송가인 씨가 TV조선을 떠났기 때문에 TV조선에 있는 임영웅 가수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국민가수까지 갔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정작 송가인 씨가 다시 TV조선과 손을 잡고 있고 가수 임영웅님은 TV조선을 떠난 지 벌써 시간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2, 3년은 아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2의 임영웅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2의 임영웅이라는 타이틀을 달 가치가 있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정성 논란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제2의 임영웅을 거론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만 나오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스터트롯2 공정성 논란에도 끄떡이 없다. 21.3% 또 시청률 신기록이다. 물론 기존 앞의 영상보다 시청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국민가수 때도 그랬고요. 미스터트롯2 때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은요. 굳이 미스터트롯이 아니더라도, 굳이 불타는 트롯맨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방송사건 대다수가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궁금하기 때문이죠. 단 1%가 나온다 하더라도 1%의 시청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시청을 하게 되고, 드문드문 시청하시던 분들도 이 결론에 다다를수록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오디션 방송만이 아니라 드라마도 최종회가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음에도 시청률이 끄떡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제가 서울가요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 개만 올려드리고 쉬고 있지만,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공정성이라는 건 시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 오히려 공정성에 맞춰서 가수 임영웅처럼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하여 1등이 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회의감마저 저는 들 정도입니다. 당장의 이 미스터트롯2도, 불타는 트롯맨도 시청률만 앞세울 뿐 공정성 논란에 대한 그 어떤 제대로 된 해명도 없는 상태죠. 아니, 해명이 그냥 아닙니다 하고 일축하면 그게 해명인가요? 뭐 그렇게 해명할 거면 범죄자들도 전부 다 잘못 안 했습니다 이러면 법원에서 잘못 안 했네, 무죄 땅땅땅 이러지 않잖아요. 참, 서울가요대상 사태도 그렇고 이 미스터트롯과 불타는 트롯맨의 사태도 그렇고, 참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힘든 무명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나왔던 말 같은데, 모든 어둠은 작은 빛이 다 몰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영화에 나왔던 건지 책에서 본 건지 성경에서 본 건지, 하여간 작은 빛 하나가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바로 그런 빛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은 불공정하지만 공정함으로 승부해도 해낼 수 있다라는 정말 극히 드물고 드문 성공 사례가 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님의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백도 필요 없어. 말 그대로 백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요. 백도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백이 없는 세상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신정훈 대표님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성공을 해냈습니다. 다만 그런 백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서울가요대상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격화된 공정하지 못한 결과라면요, 안 받는 게 낫습니다. 빛바랜 사관왕보다요, 빛나는 이관왕이 멋지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수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히 제2의 임영웅을 이렇게 올린다? 잘못돼도 한참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드러냈던 이런 기록들 못지않게 많은 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영상이 한 1시간 전쯤에 깜짝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청정원 촬영 현장 모습이에요.
촬영 현장의 모습을 보면요. 감독님이 카메라를 탁 찍고 있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촬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간장을 들고 찍는 촬영이라 굉장히 저는 좀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보 촬영이었음에도 굉장히 스무스했다. 그리고 이 광고 영상 촬영임에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다. 역시 전문 모델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전문 모델이라 부르고 싶거든요. 이만큼 전문적으로 광고 촬영을 많이 했고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광고 수입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벌어들일 만큼 광고 모델로서 대활약한 가수가 작년 한 해 동안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한 광고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장을 들고 찍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델로서의 행보는요 1도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수 임영웅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청정원 햇살 담은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게 된 가수 임영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촬영 현장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 이 간장을 들고 찍는 건데 자세히 보면 임영웅님의 얼굴이 대다수입니다. 간장을 찍는 건지 임영웅님을 찍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광고주들의 모습이 익숙합니다. 왜냐면 TS 샴푸, 덴티스, 광동 경옥고, 애니팡 수많은 광고주들이 보여줬던 형태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웬만해서는 그래도 광고 제품이 더 우선시로 촬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슈퍼스타들 말고 일반 모델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그냥 촬영 모델들, 뭐 잡지 모델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명의 배우들이 광고 촬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익 캠페인 같은 걸 보면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슈퍼스타급이 나오지 않는 광고 영상들을 유심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보통은 광고 제품 위주로 촬영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는 어떤 종류의 제품을 촬영하건 똑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가수 임영웅님 위주의 촬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청정원에서의 촬영 모습도 가수 임영웅님의 위주로 형성이 됐다. 보면은 요 간장 인형도 보여요. 보이십니까? 간장 인형. 요번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청정원 인스타그램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화보 사진이 굉장히 많이 공개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추가로 공개될 사진이 더 많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하여 다양한 화보 모습들이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아요. 왜 청정원을 선택했냐? 그러니까 청정원이 가수 임영웅님을 선택한 것은 이 청정원의 좋은 이미지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잘 맞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님이 청정원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원이라는 브랜드의 깨끗한 이미지가 너무나 좋았고 이 햇살 담은 제품이 재료에 진심을 담아 만든 제품이라 해서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항상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심을 담는다라는 거죠. 이런 진정성 있는 가수를 이렇게 제2의 임영웅 하고 있으니 이런 공정성과 진정성이 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감히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넘볼 수 없다라는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을 넘볼 수 없는 이유가 실력도 있지만 이런 진정성에도 저는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이렇게 귀여운 햇살 담은 간장과 함께 이거 인형이거든요. 이 청정원의 마스코트라고 하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간장에 눈, 코, 입이 있어요. 자, 어찌됐건 이것과 귀엽게 촬영한 영웅님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햇살 담은 간장을 이제는 영웅의 간장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우리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가수 임영웅이 모델로서 활약을 하면서 이 청정원이라는 브랜드에서 햇살 담은 브랜드를 더 강조하기보단 그냥 영웅의 간장으로서 오히려 자사 브랜드의 이미지보다 가수 임영웅의 이미지를 더 앞세워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광고주들은요, 자사 브랜드의 제품 홍보를 위해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하고요,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이름을 더욱더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요번 청정원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그만큼 가수 임영웅의 이미지를 통하여 1등하고 있는 샘표 간장을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머님이 그립다. 햇살 담은 간장으로 만든 어머니의 음식이 그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 생각날 만큼 이 햇살 담은 간장의 제품 완성도가 높다라는 걸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팬들을 위한 한마디를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청정원 햇살 담은 모델로 활동할 임영웅의 모습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 모두들 햇살 담은 간장과 함께 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사인을 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 장독대 판매 안 하나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 장독대 뚜껑을 굿즈로 증정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청정원 브랜드에서 영원히 간직할 엄청난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만큼 가수 임영웅님의 이런 광고 모델로서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부당함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고, 소씨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 기자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일반인 유튜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럴 때만큼은 조회수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수의 어떤 위상 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까지 상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서울가요대상의 시상식에서 있는 그 공정성은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전부 다 빗발해져 있는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수들의 팬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번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가요대상 투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일단 그 두 개의 상이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게 넘어간 것에 대해 책임은 끝까지 묻겠지만 그 두 개의 상 영님에게는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그 상들로 표현할 수 없는 위상이 객관적 수치로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천사님들 오늘 저녁만큼은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소씨가 내일 아침 영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에 쓴소리를 하게 될 것 같지만 오늘 저녁만큼은 그래 우리 가수 임영웅이 최고지 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푹 주무시길 바라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빠르게 또 토요일답게 만나도록 해요.